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하고 있는 작가 양진아입니다. 작가의 길을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렇게 길지 않은 과거인데, 굉장히 변주가 가능하고 그 시각적인 어떤 정확도가 오히려 더 저는 다른 장르보다, 제가 경험한 다른 장르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어떤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흡수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냈을 때에 그 경계가 좀 더 분명하게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약간 좀 되게 충동적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정했고, 독일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독일을 행을 했어요. 독일을 갔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분명하게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때도 추상화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가 너무 정확하게 하고 싶고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즐겁고 내가 정말 재밌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내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걸 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충동적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근데 독일이 그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유학이라는 거는 좀 버짓에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몇 군데 남지 않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랬을 때는 저는 당연히 독일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철학자 이런 사람들도 다 독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모르고 독일을 갔거든요. 지금보다 예전에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아주 뭐랄까 그냥 생각하면 바로 행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독일어를 전혀 모르고 이젠 독일을 갔고, 그리고 그냥 굉장히 모험심이 강했어요. 모험심이 강해서 제가 원하는 교수들,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바로 만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갔었을 때도 독일어를 저는 이제 외운 거죠. 외우고 질문도 다 외우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외우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연습한 부분들이 이제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독일어로 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음성만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 독일어를 잘하고, 이게 간지 5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떤 절실한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냥 어떤 언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극단에 몰리면 다 알게 된다는 생각?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거, 나의 작업을 보면서 느끼는 거,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주짓수라는 운동을 통해서 제가 좀 겪게 된 어떤 신체성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나랑 연결되고 그 연결됨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는 어떤 압력의 상황이 많이 이제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 부딪혀서 거기서 정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힘이 그 타인을 넘어가는 어떤 교집합의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사람과 부딪혀서 그 힘이 여기까지, 그 사람을 안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의 힘은 나의 안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점이자 선이자 어떤 벽 같은 상태들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지점들을
제가 어떤 공허한 공간에 있게 되는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다 보면은 어떤 다른 상태의 다른 모양의 어떤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마주하게 되고 그 지점들을 있다 보면 그것이 그 어떤 벽이 굉장히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제가 그 공간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저를 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이 나갔을 때 그 말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가게 될지, 어떻게 닿게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로 다들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타인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과 정말 닿게 되었을 그때만이 정확하게 나의 모습들을 좀 인지하게 된다라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많은 재료들을 좀 시도해 봤었는데, 제가 지금 정착한 그런 재료는 종이 위에 유화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캔버스랑 다른 점은 캔버스처럼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미끄러지고 많은 부분 충돌하는 상태가 덜해요. 네, 종이 작업은 그 순간순간 흡수되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도 미끄러지고 그 상태가 더 여러 가지로 전 느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어떤 마찰과 그 스며듦과 그리고 미끄러짐들이 굉장히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 자체가 저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즐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종이 작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맞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제소칠을 여러 번, 뭐 한 번을 할 때 혹은 세 번을 할 때 또 그럴 때마다 살짝살짝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캔버스 위에다가 제소칠을 하는 것과 또 종이 위에 제소칠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재료를 내가 다루는지에 대한 아주 작은 레이어들을, 그것 자체가 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들 자체가 저는 작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제가 그것들을 다루고 싶고, 더 저한테 반응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건 너무나도 혼자서 풀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답을 들어버리면 너무 많은 한계점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좀 더 그냥 주변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작업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상화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물어보기를 겁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네, 추상화를 볼 때 그걸 내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 그림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추상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규원이라는 전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 시인을 뭐 한 20년 넘게 되게 흠모해 오면서 지금 바라보는 그 시인의 어떤 이미지가, 제가 세상을 바라본 그 이미지가 저한테 다시 와서 그걸 다시 재조립하고 그걸 다른 이미지로 다시 나만의 어떤 매체로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이 오규원의 시와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은 너무 잘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더 깨닫게 된 것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으로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정해지기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어떤 이야기 중심이 되고 그 이야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의 서사를 정해놓고 거기 안에 계속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찾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공간이 정해진 후에는 어떻게 플레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크기, 아니면 어떤 색깔들, 그리고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빛들, 그런 것들을 내 이야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이야기들, 그 공부한 것들, 많이 산발적인 어떤 그 조각들이 그 안에서는 그 조각들 사이를 좀 맞추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되게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전시 기회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좀 큰 부딪히는 점일 것 같고, 피드백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제 작업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이해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제가 어떤 감각으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납득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굉장히 또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서, 피드백이 왔을 때도 저는 항상 어떤 이야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피드백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표라는 게 되게 이젠 어떤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제가 저만의 그 내면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일정한 나만의 그 내면적인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게 단기적인 단발적인 목표이자 끝까지 해왔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좌우명. 근데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좌우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젠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상이 있고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의 어떤 식물처럼 아니면은 그냥 이런 물건이 그냥 놓여져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상태로서 있고 싶은 그게 저의 목표이자 그러고 싶다라는 게.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